안녕하세요, 최PD입니다. 오늘은 45일선 매매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45일선이라고 하면 생소하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동평균선은 5일선, 10일선, 20일선, 60일선, 120일선, 240일선을 주로 많이 보게 되는데요. 45일선이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20일선과 60일선 중간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경우가 있죠. 60일선에 오면 나는 추가 매수를 할 거야. 60일선이 깨지면 나는 손절로 대응을 할 거야. 어떻게 보면 45일선은 60일선에 좀 더 선행돼서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죠. 결국은 돈을 가진 주체들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는 이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5일선을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45일선을 모든 종목에 적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의 조건이 있습니다. 차트를 통해서도 소개를 드리겠지만, 첫 번째, 상한가나 장대 양봉이 나온 종목을 꾸준히 추적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상한가 나온 종목, 장대 양봉이 나온 종목들을 정리를 해서 매일매일 보는 눈을 길러야 됩니다. 추적을 합니다. 그러면 상한가나 장대 양봉이 나온 종목은 더 위로 갈 수 있지만 가격 조정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나타낼 때 처음으로 만나는 45일선을 지지하면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우리는 단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 스윙이나 중기 스윙으로 갈 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45일선을 깨면 일단 손절을 합니다. 그런 이후에 다시 45일선을 올라온다면 다시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고, 그러나 힘이 센 종목들은 45일선을 웬만하면 깨지 않을 겁니다. 또 45일선을 제외하고 그 앞에 33일선도 보긴 하는데요. 확률은 45일선이 더 많이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45일선을 깨면 일단 손절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올라온다면 다시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되고, 만약에 나는 좀 더 길게 가겠다 그러면 2차 매수까지 고려하면 60일선까지 지지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되지만, 때로는 60일선까지 내린 이후에 행보가 길어지거나 다시 떨어지기 전에 그 가격까지 올라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정리를 하고 다시 보는 관점이 좋아 보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상한가나 장대 양봉이 나온 종목을 꾸준히 추적하고 가격 조정이 나타나면 그때부터는 더 관심을 갖고 봐야 합니다. 그럼 종목들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원래 60일선은 체크를 안 하는데요. 원래 요 자리가 360일선 요 자리인데 요거를 60일선으로 바꿔줬고요. 분홍색이. 파란색이 45일선으로 표기를 한 겁니다. 저는 아예 60일선을 안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설명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60일선을 이번엔 적용을 해 봤는데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승했던 주가가 파란색이 45일선입니다. 지지를 받고 있죠.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45일선을 지지받으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매수 타점일 수도 있죠. 뭐 이런 종목도 있고요.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적절하게 예를 들어준 건데요. 급격하게 상한가가 간 종목입니다. 그 이후에도 급격하게 주가는 올랐고, 그 이후에 가격 조정을 통하고 파란색에서 이제 지지를 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평선이 밀집되면서 오늘 이렇게 슈팅이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한국가구도 보시면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던 주가가 45일선 근방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 이후에 45일선에 깨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때는 당연히 손절로 대응을 해야겠죠. 그럼 일단은 여기에서 팔아야겠죠. 여기서 샀다면 여기에서 팔고 계속 관망을 하는 겁니다. 45일선 근처까지 오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근방에 왔다고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까지 봐야 됩니다. 깼죠.
그 다음날도 양봉이 있지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올라왔죠. 이때 매수를 했다면 요 부분, 그리고 이때겠죠. 이때 매수 타점을 잡기는 좀 어렵지만 몇 번의 매매가 가능했을 겁니다. 유한타증권은 기준에 부합이 되지 않습니다. 33일선인데요. 요 선은 어떤 종목들은 33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45일선을 지지받고 가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네, 요거는 좀 행보하는 그림이고, 얘도 33일선 근처까지 왔고요. 여기에서 바로 반등합니다. 뭐 그럴 경우는 이제 보내줘야겠죠. 인상가도 역시 33일선을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한번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은 이렇게 기회를 안 주고 21선 혹은 7일선, 5일선, 3일선, 저는 3일선, 7일선도 체크를 하는데요.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5일선, 10일선을 많이 보잖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21선과 60일선을 대부분은 보는데 저는 45일선을 본다는 거고, 대부분은 5일선과 10일선을 보는데 저는 3일선과 7일선도 같이 본다는 거죠. 기회를 안 주고 세력들은 거기까지 안 가고 바로 올려버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일단은 넘겨버려야겠죠. 역시 급격히 상승한 이후에 요 근처에서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매수해 봐도 될 자리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해야 돼요. 나는 21선을 지지하는 것 같다. 그럼 매수를 하고 대신 21선을 깨면 매도를 해야겠죠. 벽산도 이제 45일선에서 지지받으면서 오늘 슈팅이 나왔고요. 성문전자도 45일선에서 지지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CS홀딩스도 45일선에서 지지받으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한일사료는 다 21선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우진플라임은 이때 손절이 들어갔어야겠죠. 그러니까 매수 타점을 잡기가 좀 힘들었어요. 여기에서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었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매도를 하고, 요 부분이 나는 지지를 받는다. 21선 위에 있고, 네, 사는 거죠. 샀지만 이렇게 떨어지면 본절을 해도 던졌어야겠죠. 그게 이제 잃지 않는 매매가 될 수 있겠고, 계속 관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는 45일선에 올라올 때 다시 지켜보는, 심팩도 역시 45일선 근처에서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SBS 콘텐츠는 33일선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한다는 거예요. 나는 33일선을 하겠어, 45일선을 하겠어. 그거에 맞게 그때 매수하고 그때 매도하고, 내 본절가를 위협하면 팔고, 여기에서도요, 처음으로 만나는 선이 45일선입니다. 그 이후에 바로 급등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PJ메탈은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21선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해봐도 될 자리고, 제가 생각하는 전 라인, 요 라인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 더 좋아 보입니다. 코리아 S투자증권은 요 라인 33일선에서 지지받았고요. 역시 요 종목은 21선에서 놀고 있고, YOM도 이제 45일선, 그렇지만 좀 움직임이 좀 재미는 없네요. 역시 요 종목도 상승을 한 이후에 처음으로 만나는 33일 혹은 45일선에서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대우 에이텍도 이 근처에서 샀다면 수익이 났을 때고, 팔고 지켜봐야겠죠. 여기에서 한번 사봄직도 하죠. 33일선이니까. 이렌시스도 마찬가지죠. 45일선 근방에서 종가에 샀다면 떨어지면 어떡하나요? 네, 떨어지면 일단 손절로 대응을 해야겠죠. 중앙 에너비스는 기회를 주지 않았고요. CNH도 지금 45일선을 지지받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업의 실적도 좀 봐야 되는데요. 이 기업이 실적이 좋다,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 재료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지지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디지캡은 여기 라인에서 샀다면 내 본저가를 위협하면 일단 팔고 봤어야 되겠고, 다시 45일선을 올라올 때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대동전자도 45일선을 좀 깼다가 바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좋은 모습입니다. 지금 오늘의 모습이 45일선, 20일선을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이 되겠다. 그리고 거래량도 들어왔다. 한국 주간 같은 경우는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에 어이없게 계속 하락을 했지만 33일선을 잘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지키는 자리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KD캠도 살짝 깨긴 했고 오늘 이제 매수를 해보면 될 자리였죠. 우리 조명도 33일선에서 이제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시공테크도 45일선을 지지해주는 모습입니다. 매수 타점은 이 박스권에서 매수를 했을 다른 기법이죠. 45일선이 아니라. 알로이스도 마찬가지죠. 여기 45일선 근방에서 놀고 있다가 이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때겠죠. 이때 양봉이 나왔을 때 충분히 종가 베팅 해볼 자리, 그리고 거래량도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한국 맥널티 같은 경우는 매수 타점을 요 근방에서 잡을 수 있었지만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겁니다. 그럼 일단은 손절을 하고 45일선에 올라오는 요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면 수익이 났겠죠. 지니언스는 해당이 안 되고요. 한국 큐빅 같은 경우도 45일선을 지지받으면서 올라갔지만 깨기도 했습니다. 손절 들어가고 요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팔고 지켜보고 다시 올라오는 요 시점에서 또 매수를 해볼만 하죠. 태경산업은 깼죠. 깼으면 관망을 해야겠죠. 다시 올라오는, 좀 비싸게 사더라도 올라오는 시점에 사는 게 더 좋다. 애니플러스는 21선을 지지받으면서 올라갔고요. 코퍼스 코리아는 이제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45일선. 그렇지만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PSK 홀딩스가 좀 부합이 되죠. 요 라인. 그리고 요 라인에서 매수를 했다면 그래서 오늘 45일선 매매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을 관찰을 하시면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기준을 어디에 정하고 그 기준에 맞게 손절을 하느냐, 그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아무쪼록 45일선이 주식 매매를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